자, 지금 원희룡이 이제 살짝 잠잠해졌는데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슈가 살짝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바이러스 같은 거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 잠복기를 거쳤다가 다시. 근데 이제 일단 원희룡에 대해서도 반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정치 호사가들 이야기는 이런 거죠. 나 이 이야기까지 들었어. 윤석열의 후계자는 한동훈이 아니라 원희룡이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그 원희룡이 한동훈을 제끼고 자신이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후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찌라시다운 이야기죠. 윤석열이 한동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원희룡을 너무 좋아한다. 저렇게. 원희룡이 술을 잘 마시나 봐요. 뭐 모르지 그거는. 원희룡이 이걸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문제는 당정이 청이죠. 지금 청이 없어졌지. 당정용. 용당이 용당이네. 영화대하고 당하고 할 때 서로 이제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나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이제 원희룡이 너무 앞서가서 자기 정치 너무 심하게 한다고 이제 벌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원희룡이 국민의힘하고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당을 무시하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몸이 되려고 원희룡을 서브하긴 해. 근데 얘가 계속 말이 바뀌니까 나중에 서브가 안 되는 거예요. 원희룡이 말 바꾼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죠. 두 번째,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요. 저때 정치생명 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사과를 전제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야가 노선 검증위를 만들어서 사업 재개하는 걸 논의하자 이렇게. 어쩌자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따라가야 돼 저거를? 어느 한 곳에서 멈췄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바꾸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땅을 지키겠다, 김건희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런 그 마음속 결심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유튜브 하는 이름이 뭐였더라? 원희룡이 이 말을 잡아낸 거죠. 정치 집단? 네.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해서 말을 바꿔요. 전면 중단하고 여기서 또 더듬어요. 이 영상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킨 뉘앙스가 우리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저 발표를 하기 이전 상황, 직전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이제 당정 협의를 그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정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책상에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메모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대통령실하고 통화를 하는가 보다 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의 직후에 회의 자리에서도 말 안 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발표 자리에서 그 뒤에 병풍 서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을 보면 다 똥 씹은 얼굴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노선 검증위라는 걸 만들자고 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노선 검증은 원래 정부가 할 일이야. 그래서 예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선 검증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회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상황으로 검증이 됩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겠지. 네. 노선 검증은 정부가 하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할 일인 거예요. 이거 지들이 결정까지 해놓은 사안을 국회한테 다시 검증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게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자신들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노선 계획을 변경했다. 이것만 보여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끝에 김건희 땅이 있든 내 땅이 있든 푸나님 땅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용역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땅이 있네?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노선을 변경했느냐? 그것만 이야기해라. 근데 계속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원희룡이 말 바꾼 거 가운데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개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와 근데 이 새끼는 뭐 날파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표현이 너무 거칠잖아요. 예. 그때 김기현이 한 보조를 맞춰줬어.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 재개한다까지가 최근에 휴가간 그 책 이상한 그 저 책 들고 간 김기현이가 보조를 맞춰줬는데 갑자기 노선 검증위를 만들자 하니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러지? 당은 무시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됐다 이런 얘기고 핵심은요 부동산 투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동산 투기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이용된 느낌, 의혹? 정권이 바뀌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는 이 권력의 사유와 이런 것들이 진짜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땅의 위치 그리고 도로가 개발되고 그 주변 땅이 개발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추가 매입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랐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가기에 참 좋은 자리다. 아 그런데 그쪽이 예. 없어. 거기가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위치나 진입로나 빠지는 도로나 강남과의 거리나 여러 가지를 그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 김건희가 그걸 모르고 했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너무 구미에도 땅만. 예, 예. 지금 이야기 주제랑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좀 스탑. 지금 빨리 가야 돼. 오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지대추구라는 게 지대추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게 된 물론 그 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장관. 대선 경선 나왔을 때 지대추구가 뭐냐면은 일 안 해. 땅만 하나 사놓으면 땅값이 막 몇십 배 뛰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지대가 땅값이에요. 예. 땅값 추구하는 거야. 불로소득, 투기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만국병이라고 그랬어. 부동산 투기가.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정점에 있는 카르텔 중에 하나야. 근데 옛날에는 어디 저 시청이나 군청 같은 데서 어디 개발한다더라 그거 미리 듣고가 땅 사는 거였고 대통령 권력이 되니까 아무데나 땅 사. 내가 말했지. 북한에 사. 북한에. 남북관계 좋게 만들어버릴 거야. 아무데나 사. 정점 바꾸면 되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이익권 카르텔이다 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요. 만약에 고속도로 정점이 변경됐는데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김건희 땅이 없었다면 이건 논란거리가 안 되죠. 예. 결국 김건희 땅이 정점 부근에 있으면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핵심은 이거라고. 민주당이 무슨 뭐 날파리 선동하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설사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정점을 바꿨더니 김건희 땅이 있었다고 하면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그 땅 팝니다. 이익 안 보고. 안 그러면 기부하거나. 그러니까 이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이 게이트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세세한 법이나 절차나 그 내용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야 이거 뭔가 있다.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걸 그 카르텔이라고 부르든 담합이라고 부르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 뭔가 판을 만들어 왔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한테 큰 분노를 일으키냐면 다른 주식 투자나 다른 것들은 서민 입장에서도 흉내는 내볼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서민들이 절대 흉내를 되죠. 못 냅니다.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토지 투자 관련해서는 10년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큰 금액을 걸어놓고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 부르는 분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번 이렇게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말하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름만 말 안 할게요. 어떤 놈이 하나 있었어. 정답.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이놈이 도지사 할 때요.
누군가한테 주택을 짓는 사업자한테 집을 공짜로 받은 의혹이 있는 놈이에요. 나중에 관광지로 유명한 것 그렇지. 같은데. 나중에 등기 예. 등기 그 과정에서 예, 예. 그런 놈이에요. 혼자 없어 예. 네. 음. 그 논란은 제가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셨다면 아실 거고 일단 진행시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공직자들 주식 명의 신탁이란 말 하잖아요. 네. 백지 신탁? 그렇지. 그러니까 백지 신탁이지. 근데 부동산은 그게 없어요. 뭐냐면 백지 신탁은 뭐냐면 신탁은 맡긴다는 거예요. 백지 신탁은 뭐냐면 요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지 신탁은 어떤 금융기관한테 주면서 네가 알아서 팔아요. 내가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왜 저번에 그 지금 소리 없이 사라진 저기 저 질병청장 하나 있잖아. 네. 백경란. 백경란이가 자기 질병청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백지 신탁을 해야 돼. 그럼 백지 신탁을 하면 그게 6개월 안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백지 신탁이라고 하는 거야. 백지 수표처럼 얼마에 팔든지 알아서 6개월 안에 팔아야 돼. 근데 부동산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린 거야. 그게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잘 안 안 되고 하잖아. 있지. 예. 어. 그게 이제 오세훈이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지. 백지 신탁을 하더라도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그거를 위탁받은 우리 그 국채 금융기관에서 비싸게 내놓습니다.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안 팔리게끔. 예, 결국에는 임기 끝나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와, 강제하는 게 필요하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그래서 원희룡이 어쨌건 지금 공수처에 또 고발당했어요. 또가 중요해. 지금 저분들 요즘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여현정 군의원, 최재관 지역위원장 등 해가지고 공수처에 야 공수처 일 좀 해라. 공수처 일요 사건이 뭔지 알지? 조희연 교육감 사건. 조희연 교육감 관련해서 우리가 인터뷰 최근에 한번 하나에 한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재판하고 있어 지금. 자 여기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국가재정법, 도로법 등 3개 법률의 5개 조항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내용인즉슨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살짝 좀 하면 국가재정법 50조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중앙관서의 장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재부 장관한테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원희룡이 나와가지고 추경호 무시한 발언했지. 예. 내 독단적인 결정이다 하고 법 위반을 자기가 시인한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의 지시도 아니다라고 네.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딱 걸린 거야 지금. 예. 이거. 그 외에도 지금 법들 많아요. 뭐 도로법 등등등 해서 지금 3개 법률에 5개 조항 위법. 이거 원희룡 저건 대선 못 나가겠는데? 너무 믿고 까부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되려면 본인이 단독적으로 이야기했다 할 때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질렀겠죠. 자, 이번에 양평 군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그 원희룡이가 막 그 양서면 가고 강상면 가가지고 막 주민 간담회라고 막 전날 새벽에 뭐 공지하고 쳐들어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진짜 여론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한 것을 주관한 1036명 상대로 물어본 일종의 여론조사죠. 설문조사라고 봐도 되고요. 양평 군민 1036명이면 꽤 많은 거죠. 그렇죠. 거의 정확하다고 그거 봐야지. 많죠. 백지화 논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원안 양서면을 무시하고 강상면 변경 아무런 설명과 해명이 없었던 거 75%. 야. 게임 끝.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는 아프신 분들이 14% 있긴 합니다. 어디든지 야당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어디든 아픈 사람은 있으니까요. 많이 아파. 총점이 바뀌었는데 대통령 부인 땅 근처야. 그러면 거기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야 돼? 영부인 만세해야 돼? 아프신 분들. 다음.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시킨 원희룡의 행동은
81%가 국민을 무시한 잘못된 행동이다. 여기 쉽게 표현하면 원희룡이 아픈 놈이다. 설명과 공청회를 했어야 됐다. 82%. 원희룡한테는 가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때문으로 잘한 행동이다. 8%. 아프신 분들이 또 계세요. 압도적이네 진짜. 그래도 대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다음 문화 한번 읽어줘봐요. 잘 안 보여요. 나이 먹어갖고. 글자 워낙 작네. 네,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민주당사를 찾아가 백지화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다 72. 그다음에 잘한 일이다 18인데 여기 보니까요. 양평은 15%가 과학이네. 대략. 아, 그러네요. 그래도 그다음에 많이 적네요. 그다음에 종점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2% 잘못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24%. 야, 원희룡 화나겠는데? 김건희도 화나겠는데? 그러니까 잘한 일이다 응답한 사람들은 다 이제 강서면 쪽에 사는. 예. 그다음 고속도로 건설 논란의 결과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원한대로 양서면으로 가 64%. 변경된 강상면으로 가 21%. 양평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3의 지역으로 가. 그 가운데로. 가운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야 이분들은. 그렇죠. 지금. 내 땅 여기 없는 사람들. 이게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 아니 근데 양서면에 뭐 양평 구민 인구가 제일 많을 건 아니잖아요. 양평읍도 있고 양평읍이 가장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양서면 쪽으로 처음 도로를 계획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라 하는 게 64%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평 군민들은 현명했다. 현명하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양평 구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가 이쪽에 살아보니까 강상면으로 가는 게 맞아 한 70% 나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것이 기본이 돼서 종점 변경하는 명분으로 쓸 테니까요. 네. 근데 양평 국민들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사건은. 너무 심하네. 예. 대통령 되자마자 아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요 생각이 사람들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못 바꾸는 거지. 이렇게 발표가 났으니까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도 여론조사 하겠다 했었는데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사 보도들이 그런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꽤 문제죠. 뭐 주민 간담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은 뭐 원희룡한테 정치 쇼하지 말라고 막 항의했다.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오 하라고 했다. 막 찬반이 똑같은 것처럼 비교를 하잖아요. 양평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고. 어제 그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노선 검증위를 국회에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노선 검증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슨 이유로 정점이 바뀌었느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위가 원안이고 아래가 변경안인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저렇게 아래 지도처럼 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원안대로 설계하는데 14년이 걸린 거예요. 14년, 15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토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토 개발이라는 큰 테마 위에 아래에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도시 건설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건 설계 용역이 나오기 이미 10년 전에 그 제안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도로 필요하니까는 내년에 깔아주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국토 차원에서 이 도로가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 어떤 효용이 있는가를 굉장히 어렵게 연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몇 달 안 돼가지고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꿨느냐? 그럼 바꿨을 때는 어떤 그 연구 결과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느냐? 그럼 그 과정에서 절차는 제대로 지켰느냐? 그걸 다 보여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끝에 김건희 땅이 있든 윤석열 땅이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에요. 진상규명. 왜 어떤 힘이 작동해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바꿨냐.
근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노선 검증위를 설치하자.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악수하면서 아, 이 노선이 괜찮구만 안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된 주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야수님 말씀하셨던 땅. 이 이쁜 땅이 쓰레기라고요? 원희룡이 그 땅이요. 고속도로가 간다고 하는 강상면 병상리 그 땅이요. 비탈길이고요. 거기 선산이 있고요. 쓰레기 같아서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소영이 한마디 했죠. 그럼 왜 안 팔았냐? 왜 바득바득 샀냐? 그렇죠. 어. 왜 국토부 장관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는 나는요. 저 아까 아울렛이라 그랬잖아요. 예. 나는 요양병원 봅니다. 근데 수익성 면에서는 아울렛이 훨씬 더 나은 것 근데 같아요. 그 아울렛이 양평 네. 밑에 여주에 제일 큰 여주 프리미엄 네. 아울렛이 있기는 해요. 만약에 양평에도 만든다고 하면은 어떨까? 아울렛도 괜찮지. 고속도로 사이에 네. 보면 있는데 저는 해본 장사 요양병원 하나 봅니다. 아니면은 프리미엄 아니면은 요양병원. 실버타운도 괜찮지. 프리미엄 그렇죠. 포장마차.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 한방 장사잖아요. 음. 한탕 큰 돈을 딱 벌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원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원했던 것 같아요. 자선 대대. 예. 윤석열이 탄핵당해도 먹고 살 만큼. 계속 돌아가면서 현금을 계속 긁어 모으는 그런 어. 비즈니스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흑수저님 아까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댓글창에 모텔이라고. 괜찮네. 사랑이 넘치는 어. 거 좋죠. 저기 모텔은 모텔인데 무궁화 5개짜리.